이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는 눈을 보면 정말 예쁜데 쌓이는 눈을 보면 또 괜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상단이 막힌 듯이 오늘 그렇게 좀 흘러가는 시장을 보면서도 고민이 쌓이는데 오늘 그런 좀 복잡한 심경이 또 날씨를 대변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아가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체 어떤 종목으로 모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빠른 수익 담아내고 싶은데 이러한 고민들 계속해서 좀 연속되고 있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장의 찐 고수분들이 바로 여기 팍스탁에서 치열하게 배틀 중입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포트폴리오 꾸려주고 계신데요. 이 가격 밴드를 기준으로 배틀 수익률부터 또 순위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탄력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엄선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갖다 대시고 생성되는 링크 통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황실부터 연결해서 추가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 장은혜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프로그램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종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추가 전략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죠? 이것까지도 저희가 무료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하게 될까요? 바로 김진욱 멘토님이신데요. 자, 먼저 이분의 지난주 제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왕자였죠. 이 세 가지 종목을 발빠르게 편입을 해주셨는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무료 노란톡방에서 추가 전략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났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필에너지,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 역시나 신규 상장 종목 너무나도 잘 다뤄주시고 계십니다. 하루 만에 무려 2개 합산해서 14%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고요. 모두 다 2차 목표가를 터치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총 수익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두 자릿수 수익률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거나 신규 상장이거나 혹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 나도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우시죠? 이분과 함께라면요, 이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차고 풀 악셀을 제대로 밟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에 갖다 대주시면요, 링크가 발생됩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화면이 뜨거든요. 밑에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너무나도 쉽죠?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팍스탁의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격하게, 뵙네요. 네, 환영합니다. 분명히 시청자분들도 너무너무 반가우실 거예요. 네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수익배틀 쌈장의 김진욱 멘토입니다. 자, 2024년이 시작이 되면서 다시 방송으로 돌아왔고요. 2024년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미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조정이 왔고, 국내 시장 마찬가지로 2600포인트 코스피가 돌파를 했지만 미증시에 따라서 재차 조정이 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배틀 쌈장에 참가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계좌에 지금 빨갛게 불이 들어왔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함께 또 인사 나눠주셨는데, 보통 왜 시장 전략 얘기를 해보자라고 할 때 종목 얘기를 좀 더 하잖아요. 네. 늘상 그런데 보통 그렇지만 어떤 시장 또 어떤 시장에 어떤 전략을 세워보자는 건 궁극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간단하게 시장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그 앵커님, 제가 지난주에 들어갔었던 종목들과 이번 주에 들어갔던 종목들은 이 섹터가 좀 다르죠. 많이 이게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조정이 좀 받을 거라 예상을 해서 지난주에는 약간 유가와 에너지 이쪽으로 좀 들어갔었던 거고, 이번 주는 좀 반등이 좀 세게 올 거라 예상을 해서 제가 다른 종목을 들어가서 반도체 섹터 들어가서 수익이 났었던 건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을 조금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다 보면요, 어떤 섹터가 아무래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증시 체크 포인트를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연초에 좀 조정이 왔죠. 3대 지수 모두 경신을 하면서, 최저가 경신을 하면서 이번 연초에 일단은 조정이 왔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이 세게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런 조정이 왔던 시장 속에서도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죠. 자, 그러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많이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그 최고점을 좀 찍다 보니까 이제 현물들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많이 출회됐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너무 좀 가파르게 조정이 좀 왔었어요. 근데 이제 좀 크게 해서 본다면 정말로 건강한 조정이 좀 왔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2600포인트를 돌파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안착하지 못하고 지금 마찬가지로 미증시 커플링 보이면서 조정이 좀 온 모습이고요. 자, 얼마 전 이제 FOMC 의회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얘기지만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시장이 올라갔었던 이유는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좀 많이 했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AI와 이제 반도체 섹터까지 지수 좀 상승을 이끌었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연준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자, 2024년도에는 금리 인하 할 거야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이미 시장에는 선방향이 됐으니까. 하지만 이 고금리를 좀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자, 이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고금리를 얼마까지 유지하냐. 시장에서는 사실은 올해 3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바로 시작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아직 그 확정이 된 모습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11월 11일 날이죠. 이제 CPI 지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예상치가 3.2%입니다. 이전치 3.1%인데 지금 월가에서도 마찬가지로 3.2%를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상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상치에 부합만 하더라도 시장은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하회를 해야지 지금 조정받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하회를 하면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 12일 날에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보통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무래도 지금의 반등을 더 탄력받게 올라가냐, 아니면은 예상치보다 상회를 해서 하회하냐 혹은 부합하냐, 이거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시장 체크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정말 힘든 시장이었는데 오히려 건강한 조정을 거쳤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 앞두고 있습니다. 또 증시 일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중요한 경제 지표 CPI와 PPI 지수 발표 이후에 또 시장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에 맞는 전략을 좀 발빠르게 세워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또 함께 하시면 멘토님이 계속해서 그 추후 전략도 세워주실 거니까 추후 체크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체크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에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코멘트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실적이 예상치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도 사실은 삼성전자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건 그쵸? 그래요. 자,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삼성전자는 그럼 당연히 징크스처럼.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을 이끄는 건 당연히 맞죠.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조정을 받는 게 맞습니다. 아마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해도 아마 탄력받고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여태까지 삼성전자를 봐온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보유하고 계신 이런 개인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근데 왜 안 올라가지? 맞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 실적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을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주가 방향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업황은 분명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에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전략은 또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해 드릴 거니까 저희와 또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고요. 자, 더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종목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오랜만에 나오셨고 네. 또 이 종목들 어떻게 전략을 챙겨주셨는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 3기V가 네. 새해 첫 거래일에 편입을 해주셨던 종목이고 2%대 손실이다가 5일에 흥구석유, 필에너지, 한빛레이저까지 해주셨어요. 네. 근데 혹시 그 3기V가 2%대 손실이어서 네네. 상처를 받으셨었나요? 아니에요. 3기V 그동안 편입을 안 해주셔서 저는 상처를 받으셨나?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좀 전략적으로 했어요. 좀 갔는데요. 저희 이제 수익 배틀 쌈장의 룰이 뭡니까? 월요일 날 12시 이전에는 최소한의 한 종목을 저희가 이제 매수가 해야죠. 매도가 편입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주 전략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에는 한 종목만 일부러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저는 대체적으로 상황을 보고 왜냐하면 그때는 연초니까 더 신중해야 되는 그쵸? 상황이었죠. 연초에는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들이 시장을 좀 많이 올리려고 한다면 한번 누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세 종목을 만약에 섹터별로 다 샀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파란불을 켰겠죠. 좀 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그럼 계속 염두에 두고 계셨던 종목일까요? 그래서 3기부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큰 수익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 거래량이 거의 없었던 종목이었고 2차 전지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었고 그다음에 횡보치고 있었고 주가도 거의 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려가더라도 손절가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단 먼저 제시를 하고 그리고 제가 나머지의 종목들은 금요일 날 다 편입했던 거 아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면 수목은 계속 뭔가 조짐이 네. 없다가 이게 시장을 본 거예요. 시장이 조정이 오는데 굳이 내가 이 시장이 조정이 오는 상황에서 반도체 섹터를 사야 되나? 2차 전지 섹터 사야 되나? 누릴 텐데. 조정이 더 올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떠한 종목을 선택할까라고 보면 당연히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최근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이제 논란이 됐었던 유가 관련주 중에서도 최근에서 이제 조정이 왔었던 이제 유가 관련주나 이쪽을 좀 많이 봤었던 거고 그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언급했었던 필에너지가 자리가 드디어 와서 네, 시장과 상관없이 필에너지 자리가 와서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종목을 편입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와 진짜 역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3기V로 2%대 손실을 첫날 한 걸 보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화수목을 계속 5위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 하시는 거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에 이렇게 또 3개의 종목을 편입하시면서 최종 2위를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또 출연을 하셨거든요. 와, 또 이렇게 11% 넘는 수익으로 지난주 합산 수익을 또 쌓아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지난주 종목들을 꼭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좀 순서를 바꿔서 리뷰 먼저 해볼게요. 왜냐면 오늘 네. 급등 종목이 또 눈에 보이거든요. 네. 지난주 종목인데 가격 전략으로는 파란불 완료가 되긴 했지만 오늘장에 네네. 또 유가 관련 뉴스 나오면서 급등주 종목이었죠. 급등 종목이었는데 흥구석유. 네네.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략에도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흥구석유. 네. 네.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유가 관련주인데 사실은 이 재료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계속 왔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흥국석유에 사실은 개인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 좀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이슈는 계속돼요.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슈는 계속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거는 이제 그 홍해 항로가 이제 마비가 됐죠. 전쟁으로 인해서. 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비가 되면서 유가 관련주가 최근에 유가가 일단 국제 유가가 최근에 조정이 왔었다가 반등이 오는 모습을 포착을 했었고, 그럼 반등이 당연히 오면은 국내 주식에 있는 유가 관련주도 당연히 탄력을 받을 거다라고 봤었고, 그중에서 유가 관련주 대장은 바로 흥구석유이기 때문에 대장이 당연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지 않아야 될 거는 일단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들이 일단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흥구석유가 갑자기 급등이 나온 거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 갑작스럽게 자금이 들어와서 수급이 몰려서 좀 올라간 거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적자를 좀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받쳐주면 사실은 이 모멘텀은 잠깐 반짝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흥국석유 같은 경우도 이제 홍해 쪽에 이제 이게 글로벌 이쪽이 막히면 유가가 막히면서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잠깐 반짝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차트에 보면은 좀 답이 나와 답이 있습니다. 나오나요? 네. 차트에 차트를 보면. 좀 볼까요, 그러면? 자, 일단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일단 일봉을 좀 먼저 보면요. 이거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렇게 하락, 반등. 하락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좀 크게 해서 좀 차트를 보면요. 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지금 박스권을 원래 이렇게 좀 횡보를 했었어요. 자, 이거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요 부분에 보면은 박스권 상단이죠.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 자, 근데 제가 진입한 날짜가 언제였냐면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었을 때. 돌파하고 나서 여기 지금 크게 보면은 양봉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금요일 날을 돌파했었습니다. 금요일 날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은 이게 보면은 지금 지지 라인이 형성됐었죠. 월요일 날. 요 저점 라인.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목요일 날에 이제 저가가 9,040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진입을 했었을 때 이제 손절가를 제 9,000원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9,040원이 무너지면은 제 차 한 번 더 빠질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지라인을 지켜주고 나서 오늘자에 마찬가지로 한 번 힙소를 조정을 주고 나서 시장이 조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었죠. 거의 한 26% 정도 올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흥국석유 같은 경우는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10% 이상의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 나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급등세를 또 잡아주신 점, 또 전략적인 부분까지 멘트를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외국인의 매도세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급등세는 개인의 매수세로 가져갔다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급등 종목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이렇게 또 김진욱 멘토님과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기V도 봐야죠. 이 종목은 지난주는 또 매도 완료, 손실로 또 매도 완료된 종목인데 노란톡에서는 계속 보유 중이라고 네, 또 보유 듣고 중이에요. 들었어요. 네. 네, 어떻게 해서 또 보유 중일까요? 3기 EV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저렴한 가격에 사서 적정 주가나 혹은 더 비싸게 팔수록 내 수익이 극대화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료도 당연히 있겠지만 차트와 같이 묶어서 가면은 일석이조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3기 EV 좀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하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당연히 2차 전지 섹터는 당연히 아실 거라 보고 있고요. 일단 배터리 쪽에서 이제 배터리 케이블 쪽에서 특허를 5개까지 출원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제외하고 대다수 전기차에 이제 3기 EV의 주력인 엔드 플레이트가 제품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 굉장히 높게 있다면은 이 3기 EV 같은 경우는 사실 종목에 대한 메리트가 없지만 주가가 그렇게 높게 있지 않기 때문에 재료와 이렇게 차트를 봤었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자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3기 아메리카가 이제 북미에 이제 시장을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미 시장을 진출했기 때문에 3기 EV에 따라서도 이제 수주 발급을 통해서 공급과 수요를 통해서 충분하게 실적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거는 수급인데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량이 많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3기 EV가. 근데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할 겁니다.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3기 EV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들이 이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채워나가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아직까지 메리트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기 전부터 지금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료와 차트가 모두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인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또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체크할 종목들이 많아요. 필에너지도 봐야 되는데 6% 넘는 수익을 또 2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하면서 금요일에 또 담아주셨죠. 자, 네. 이 종목도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필에너지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언급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야, 이 종목을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다. 17,500원, 이 18,000 사이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일단은 요 2차 전지 관련주긴 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대표와 임원들 같은 경우는 다 삼성 SDI 출신이고 협력 관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재료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재료 나오기 전에 차트를 먼저 보고 자리를 말씀드렸었는데 재료가 나온 거는 원래 이제 그 고객사 중에서도 이제 미국 JV1 공장에서 원래 2025년도까지는 이제 수주 그 공급 금액이 약 1조 원이 됐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2024년도로 좀 앞당겨졌습니다. 이제 조기 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이제 수주 발급이 되면서 앞당겨지면서 이 금액이 이제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요 고객사 미국에 있는 3개 합작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헝가리 공장 4분기까지 마찬가지 증설이 된다면 이 금액이 약 한 1조 원 정도가 되는데 원래는 2025년도 수주 금액이 이제 더 앞당겨진다면 바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재료가 이제 좀 나왔다. 이제 나왔죠. 이제 나왔다 말씀하셨는데 재료가 이제 나왔는데 그 전에 이미 잡아주셨다는 건 어떻게 잡으신 걸까요? 아,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필에너지 차트를 보면은 자, 올라오기 전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락을 했죠. 자, 하락 이후에 자, 반등을 하고 나서 하락 이후에 지금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횡보를 쳤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봉만 봤었을 때는 아직 캔들이 61선과 이제 121선 장기 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다른 분들과 이제 차트를 다 똑같이는 안 쓰겠죠. 제가 이거 이제 말씀드렸던 건 이제 분봉에 좀 나와 있었습니다. 답이. 분봉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30분봉을 제가 좀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급등 나오기 전에 이제 차트를 좀 돌려보면요. 자,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크게 해서 보면 자, 캔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구름대 라인이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구름대. 자, 근데 이게 구름대가 이제 일목균형표로 가는데 보통 일목균형표가 이제 한 개를 쓰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저만의 비법을 위해서 2개를 쓰고 있는데 가격이 다 다릅니다. 가격을 다르게 다 지정을 해줘서 다르게 쓰고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원래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었던 이제 일목균형표고, 자, 오른쪽이 이제 제가 이제 변형한 두 번째 일목균형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야 돼, 매도해야 돼 그 타이밍을 본다는 거는 자, 캔들이 지금 일목균형표에 지금 하락 이후에 계속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자, 이렇게
평상시에 보면은 일목균형표에 보면은 캔들이 이렇게 올라왔죠. 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 개만 설정했을 때는 이걸 지금 매수해야 되라고 착각할 수가 있지만 제가 설정한 이 두 번째 일목균형표 균형값을 넣었을 때는 캔들이 아직도 갇혀 있죠. 갇혀있기 때문에 자 아직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언제 매수해야 돼라고 하면은 얘네가 이제 구름대를 서로 돌리려고 했을 때 맞닿았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여기 보면은 캔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마찬가지로 구름대가 여기 지금 보면은 골든크로스가 났죠. 났기 때문에 그럼 이때쯤에는 한번 눌러주면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 그 가격이 바로 얼마였냐면은 17,500원 부근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7,500원 부근에 보면은 다 지우고 진입가는 19,80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17,500원, 18,000원에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맞아. 처음에 말씀해주셨던 이 가격 오면 여러분들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맞아요, 된다라고 맞아요.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19,000원 같은 경우는 이미 17,500원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잡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까지 마찬가지로 한번 비슷하게 왔지만 저항을 받은 모습이죠. 자 이로 인해서 저희가 수익 실현까지 챙겼고 사실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상 좀 보게 되면은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상승 이후에 조정이 오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조정이 왔을 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다시 뭐 신규 진입하고 싶다? 좀 눌리면은 가능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또 구름대를 몰고 다니는 멘토님이세요. 전문가님만의 구름대가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이 비법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빛 레이저 봐야겠어요. 필에너지 이어서 2차 목표가 터치했고 8% 넘는 수익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조정 이후에 또 시장 상황 보면서 들어가려고 또 계속 뜸을 들였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근데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네. 막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려요. 네. 지금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안 좋으면은 보통 수급이 신규 상장주에 많이 쏠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급 때문에 지금 많이 또 올라가고 있는 거고 좀 두산 로보틱스는 좀 다른 개념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멘텀이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은 신규 상장 이후에 계속 올라가 줘야 되는데 또 있죠. 조정을 세게 주고 개인들 다 덜어내고 메이저가 올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바로 올라갔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는 재료가 그렇게 크진 않다. 혹시나 지금 수익 중인 분들은 어느 정도에서 익절을 하고 이제는 나오시는 게 저는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다. 주식은 멘탈이니까. 네. 이런 또 정신 건강까지 챙겨 주실 수 있는 전략도 주셨습니다.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하나만 간략하게 얼른 여쭤볼게요. 네네. 이렇게 지금 오늘 본 종목만 해도 하나 빼고 2차 전지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수급을 보고 종목을 다 접근해 주셨는데 네네. 2차 전지에 수급이 몰린 이유가 있을까요? 요번에 유의미하진 않을까요? 2차 전지 수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2차 전지가 너무 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섹터가 안 가더라도 개별적으로 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수급을 좀 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 수급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시간 그러면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의미를 두기에는 좀 그렇죠. 어렵다. 네. 좋습니다. 또 2차 전지에 또 고민 많으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또 여쭤봤는데 전반적인 전망보다는 개별적인 장세에 대한 특징으로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에 또 3가지의 종목을 편입해 주시면서 11% 넘는 수익 가져가 주셨고 2위에 순위를 챙겨주신 김진욱 멘토님의 지난주 종목 리뷰도 해봤고요. 또 이번 주 시황 어떻게 또 챙겨가면 좋을지까지도 전반적인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매크로 이슈 챙겨보면서 시장 방향 설정해 봐야겠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과 함께 시장 전략, 방향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활용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다음 이야기 챙겨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상황실 연결해서 추가 내용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입니다.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보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단순히 종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 모두 다 나누어 드리고 있고요. 게다가 장중 전략 변경까지도 무료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7% 넘는 수익을 안겨다 주셨던 이주호 멘토님이십니다. DR택이 어제는 파란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강한 빨간 불빛을 뽐내고 있네요. 6.7%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유 중입니다. 상단이 조금 더 열려있다.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HK 이노엔과 솔트룩스로 오늘 편입을 해주셨는데 특히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장 초반에 매도 처리가 됐지만 오른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편입을 해주셨는데 이주호 멘토님 말이 맞았습니다. 4% 넘는 수익을 내면서 보유 중이네요.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멘토님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을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수익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터치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상단이 조금 더 열려있나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역시나 김진욱 멘토님 말이 맞았네요. 오늘 12% 넘는 수익을 안겨다 주면서 2차 목표가를 빠르게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멘토님이십니다.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도 처리가 됐지만 코어라인 소프트 오늘 편입을 해주셨는데 4.7%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대통팀인데요. 한컴 위드를 장 시작하기 전에 편입을 해주셨는데 매도 처리가 되자마자 급등세가 나오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룰 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어제 매도 완료가 됐던 퀄리타스 반도체를 다시 한번 편입을 해주셨는데 지금 마이너스 8% 수익률입니다. 여전히 보유 중이잖아요.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이 1등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3위였던 김진욱 멘토님께서 혼자 우뚝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주면서 무려 1등 자리에 빠르게 올라섰습니다. 단 한 종목만이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3, 4위는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네요. 이주호 멘토님 7%대 수익률, 그리고 순서대로 이동훈 멘토님, 운수대통팀,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순입니다. 자, 이렇게 순위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짱 탁스탁의 김진욱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순서 진행될 겁니다. 노란톡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서 이번 주 전략 또 더 함께 또 짜가야 될 텐데요. 비법을 또 구름대 비법 너무 궁금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또 가져가야 될지 노란톡방 안에서는 알려주시나요? 이거는 사실 노란톡방 안에서 이게 채팅으로 얘기해도 아마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이제
알려드리고 그리고 알려드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본인 거를 맞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이 종목을 너무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비법을 알아듣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정도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네. 지니까 평균 단가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오, 그러니까요. 뭔가 그 필터링이 가능한, 내가 정말 매수 시점인지 매도 시점인지 필터링이 가능한 멘토님만의 비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급등 종목도 잡아갈 수 있는 비법, 또 이슈보다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잡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앞으로의 장중 전략 또 한번 세워볼게요. 이번 주 포트폴리오 봐야 되는데 아주 심플해요. 이렇게 하나의 종목으로 1위를 하고 있어요, 멘토님. 네, 한 종목. 사실은 이 하나의 종목이 네. 저는 신고가를 돌파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진입한 거예요. 사실 이 종목 차트 보면요, 네. 못 들어가요. 맞아요. 못 근데 들어갑니다. 제가 네. 이거 관련해서 질문도 사실 여러 번 드렸어요. 들어가도 돼요? 했는데 안 되죠.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네. 근데 들어가셨어요? 그때랑 지금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시장이 올라가고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종목 들어간 거는 시장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 근데 시장이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조정이 왔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들어갔었을 때는 아마 이제 미증시의 영향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내내 연초에 시작하자마자 미증시가 계속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팔랐어요. 반등 없이 내려갔습니다. 반등 없이 내려갔었고, 반등 없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반등이 온다면 세게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에 아마 반등이 올 거라고 이제 그 미증시 차트를 봤었을 때 반등이 올 거라는 그 확신과 그다음에 확률을 봤었을 때 반등이 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자, 그럼 미증시가 반등이 오면 과연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먼저 갈까? 어떤 종목이 먼저 갈까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이 종목을 그 고점에서도 일부러 들어간 이유가 그 이유였다라고 좀 그럼 말씀드리고 반도체 싶어요. 종목을 좀 노려보고 싶다 하실 때는 무조건 미증시를 보시나요? 반도체가 아니고 그냥 미증시를 매일 보기 때문에 보통 미증시에 답이 나와요. 네, 답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증시 같은 경우 반도체 섹터가 많이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 다음날 국내 시장 뭐가 올라가요? 근데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상승을 하고 있고 다음날 미증시 반도체 섹터가 많이 올라갔어.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이 반도체 섹터 중에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 네. 종목이 고점이야. 네. 올라갈까요? 뭐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반대로 좀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아다르 어다른데 이게 저는 너무, 사실은 좀 네. 경험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경험치. 이게 좀 제 상황이 좀 좋았던 게 시장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었고 월요일 날 반등 자리라 생각했었고 지금 이 종목이 고점이지만 한 번 더 신고가 뚫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역시 진입을 했었잖아요. 이 영역은 아무나 또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김진욱 멘토님이기 때문에 이 제주 반도체 누구나 달리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을 또 이렇게 과감하게 진입을 해서 12% 넘는 수익을 또 담아주셨고 지금 2차 목표가 터치 후에 1위라는 또 성적을 또 달리고 계십니다. 자, 일단 또 분석을 좀 해보죠.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아실 거예요. 뭐 온디바이스 AI가 요즘 맞습니다. 굉장히 계속 핫했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대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가 매출이 이제 약 제주 반도체가 한 7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온디바이스가 간다, 대장이구나라고 시청자 여러분은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도 이제 수출이 19% 증가했었고요. 최근에 좀 재료가 다시 된다는 거는 이제 CES 2024가 오늘 이제 시작을 하죠. 하고 나서 이제 3일 동안은 이제 개최가 됐는데 매년 하고 있는 건데 이 CE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CES 2024가 시작하면 뭐 AI부터 해서 뭐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스마트폰.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 관련주를 사서 그럼 더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 재료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많이 올랐었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재료 소멸로 조정이 좀 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렇게 재료 나왔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제가 지금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매도로 해서 수익을 챙기고 이제 보통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뭐 CS 2024 하네? 그럼 이거에 관련주 뭐지? 그럼 이 종목 사야겠네? 더 가겠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파란불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한번 볼게요. 네, 제주 반도체 차트 어떻게 또 분석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제주 반도체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렇게만 봤었을 때 크게 해서 보면은 당연히 이 종목 5일선 지지 받았네. 매수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진입했었을 때는 이미 5일선을 닿진 않았습니다. 5일선 오. 닿지 않았었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가랑 익절가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종목이었고, 제가 손절가가 얼마였냐면 17,300원이었습니다. 5일선이 무너지면은 과감하게 제가 이 17,300원 부분이 무너지면 과감하게 제가 손절을 하려고 했었던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이미 지금 고점이거든요. 고점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고점이 21,450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할까 말까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게 맞나라고 시청자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과감히 들어갔었던 거는 이날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진입했었을 때는 월요일 날 미증시가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았고, 미증시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이끌 거라 예상을 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진입했었을 때 이제 분봉으로 좀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진입가 같은 경우가 이제 18,660원입니다. 18,660원. 자, 18,660원이고 진입을 하고 이제 슈팅이 나오기 전에 과정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 상황이었어요. 자, 볼게요. 자, 고점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하락하고 나서 이제 박스권 만들고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횡보를 했었고, 자, 제가 이제 이 횡보한 이후에 자, 슈팅이 나올 걸 예상했었던 거는 미증시에 이제 영향을 좀 받을 거라 예상했었고,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장이 열리자마자 급등이 나왔었죠. 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던지면서 수익 실현했던 종목이었고, 자, 오늘자 좀 일봉을 좀 보게 되면요. 자, 결국에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고가를 좀 만들었어요. 신고가를 전 돌파할 걸 예상했었는데 신고가 만들고 나서 어떻게 했냐? 음봉으로 좀 빠졌습니다. 오. 자, 그러면 뭐야? 지금 다시 또 진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캔들의 상태를 봤었을 때는 윗꼬리가 강하게 길고 그 다음에 밑꼬리 좀 짧고, 제가 봤을 때는 이 5일선이 한번 좀 무너질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주 반도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눌렸을 때 다시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바로 한 11,000원에서 한 13,000원 요 사이에 진입할 것 같네요. 네. 네, 또 조정 씨 매수 관점 주셨고, 일단 제주 반도체 또 어떻게 진입해 주셨는지 보니까 정말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중 전략 챙겨 간다면 또 이런 탄력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겠다는 확신 또 보여주셨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는 방법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도 뭐 사실 1위를 가져가고 계시지만 네. 금요일장까지도 또 어떤 탄력을 챙겨주실지 모르는 분이라는 거 지난주에 보여주셨죠. 지난주에 3개 종목도 넣어주시면서 11% 넘는 합산 수익 담아주셨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신규 전략이 또 궁금해요. 어떤 그래서 신규 전략? 이거 시청자분들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네. 킹왕짱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제가 이 종목은 사실은 킹왕짱으로 가져와도 돼요. 아직 우리 진입도 안 했는데 이거 오면은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 종목은 킹왕짱을 좀 가져와도 오늘 신규 전략으로 주실 종목이요? 네네. 근데 이제 매수를 당장 내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가격에 왔었을 때 매수할 건데, 장기 투자 좀 좋아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종목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일단 킹왕짱에 편입이 되려면 우리가 또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이 이미 된 종목이 킹왕짱으로 편입될 수 있는 조건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 신규 전략으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자, 일단은 KMW라는 종목이고요. 무선통신 5G, 6G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신 관련주기 때문에 어차피 주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봐온 결과는 그냥 사이클이에요. 이런 섹터들이 사이클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지금 통신 관련주 같은 경우가 계속 지속적인 조정이 왔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료가 또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자,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내년에 이제 5G 같은 경우 어드밴스를 출시를 예고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고 최근에 많이 조정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이 왔고 어제 좀 반등이 좀 왔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약간 악재가 있긴 하겠지만 중국 시장이 좀 반등이 올 거라고 같이 가정을 하면서 들어갈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주식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렴한 가격에 산다고 한다면, 내 평균 단가가 좋다고 한다면 이 심리가 잘 안 들어가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 이전의 가격으로 왔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수급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담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포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는 KMW를 한번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차트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차트를 좀 자, 볼까요? 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월봉이에요. 제가 이제 장기로 좀 가져갈 거기 때문에 월봉으로 좀 가져왔었고요. 자, 여기 지금 중요한 게 보면은 2007년, 8년도에 있었던 가격대가 13,000원이 고가입니다. 자, 그리고 2013년도에 13,000원 고가 저항을 맞았었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 이제 2019년, 20년도에 마찬가지로 13,000원 저항을 계속 맞았지만 돌파를 한 모습이 바로 2020년도 코로나 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조정이 계속 왔었는데 지금 지지받았던 자리가 한 9,800원 정도가 돼요. 월봉상에 9,800원 정도가 되지만 자, 그래도 지금 어쨌든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 더 저렴하다. 조금 더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더 있다. 저렴해질 일은 없겠죠? 네. 더 저렴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엔 내 지금 평균 단가가 좋다는 거는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15,000원에 들어가면 더 저렴해지겠죠. 하지만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저는 조정이 오면은 매수를 하려고 오히려 보고 더, 있습니다. 네. 더 기회다. 그쵸. 왜냐면 이 5G라는 키워드 자체가 뭐랄까요? 애증의 키워드라고 할까요? 좀 안쓰럽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5G나 6G 이제 무선통신 통신 관련주 같은 경우는 네. 조정을 계속 받았지만 결국에는 주식 사이클이고 순환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통신 관련주 샀었을 때 가격대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5G, 6G 얘네도 한번 재료 나오면 한 2, 3일 정도 또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KMW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거 가격을 좀 보면요. 지금 일단 일봉을 좀 볼게요. 차트. 네. 자, 일봉 보면요. 이거 지금 고점 만들고 계속 하락이죠. 그죠? 고점 만들고 나서 그냥 거의 반등 없이 그냥 좀 하락했었던 모습인데 네. 제가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지금 전 개인적으로는 바닥을 좀 다졌다 생각합니다. 이 바닥을 다졌다는 건 이제 일봉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일단은 저점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한 10,000원 정도가 됩니다. 10,000원의 바닥이 나왔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10,000원 부근에서 반등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슈팅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빠졌는데 전 이게 괜찮아. 한 번 더 빠졌을 때 9,700원 만들고 반등 온 이후에 다시 지지받고 횡보치고 있죠. 자,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매수하냐라고 보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한 11,800원 11,800원. 보고 싶고 저는 손절가 잡을 겁니다. 손절가는 어디예요? 지금 저점이 9,730원입니다. 9,700원이 무너지면은 과감하게 아웃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내 단가가 굉장히 좋고 손절가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 다음에 1차 매수가 이제 11,800원이고 이제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한 10,000원 초반에서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평균 단가가 훨씬 더 좋을 거고 자, 그리고 목표가를 좀 보게 되면 이거 이제 월봉이나 주봉을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봉을 좀 보게 되면은 기존의 내 저항대 라인이 정확하게 나와있죠. 29,000원에서 36,000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10,000원 초반에 매수를 해서 30,000원 정도의 매도를 하더라도 수익률이 300%예요. 그렇죠? 네.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손절가 잡으면 손실률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수익은 크고 손실은 적고 이렇게 해야지 메리트가 있는 거지. 꼭 내가 고점에서 사서 이만큼 수익이 작고 손절이 크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5G라고 해서 꼭 좀 너무 두렵게만 생각은 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또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좀 반갑게 또 맞이를 하면서 또 그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 정말 크게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 11,800원 챙겨주셨고 1차, 2차 목표가 추후에 또 계속 가격적인 부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9,700원 밴드 챙겨주셨습니다. 일단 바닥을 다진 모습 좀 차트로 확인을 해주셨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또 이 종목 어떻게 추후 전략 가져갈 수 있을지 또 시장 흐름과 함께 가져가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멘토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 흐름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니까요. 링크 통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멘토님 또 네. 내일 시장 어떻게 좀 포인트 챙겨볼지 짧게 한마디 해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CPI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신규 진입하는 것보다 이 CPI 결과를 좀 보고 대응하는 게 역시, 안전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좀 여러 증시 이벤트 있는 와중에 좀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챙겨보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점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과 함께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서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